네, 안녕하세요.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잘 알려지지 않은 범죄 사건 판결문에 기초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살인, 사체유기 미수, 또 사체 오욕, 여기에 더해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입니다. 자, 4가지 범죄로 기소가 됐고요.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또 알아야 피할 수 있고 알아야 막을 수 있고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법원이 이런 범죄자 그리고 범죄를 어떤 시각으로 어느 정도로 처벌하고 있는지를 함께 알아봐야 하겠는데요. 2017년으로 갑니다. 3월 19일 저녁 8시경인데요. 서귀포에 있는 한 유흥주점 음사롱입니다. 여기에서 이 40대 남성이 35세인 중국 국적의 여종업원과 함께 술을 마십니다. 자, 국적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중국이죠. 그리고요, 그날 10시 30분경에 이 둘이 호텔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서 이 대가를 외상으로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고 성관계를 갖습니다. 성매매 행위를 한 것이죠. 불법입니다. 이 자체가 돈을 주고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날 11시경부터 자정을 지난 0시 20분 사이입니다. 이때 이 피고인이 상대 여성에게 성관계를 한 번 더 하자,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이 여성이 거부를 했어요. 그러자 이 피고인 갑자기 격분합니다. 갑자기 화를 내요. 그러면서 머리, 얼굴, 복부를 주먹으로 여러 번 때리고요. 또 무릎이나 팔꿈치로 배를 강하게 누릅니다. 결국 양손으로 목을 졸라서 경부압박 질식에 의해 사망하게 합니다. 살해한 것이죠. 우리 사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가 함께 살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하고.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흉악한 범죄고 참 이해가 안 되는 범죄입니다만 그 다음에 있었던 일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줍니다. 자, 0시 20분이에요.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 다음에 신고를 하지도 않았고 뭐 자수를 하지도 않았고 그냥 현장을 내버려두고 도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궁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일단 죽여놓고 봤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내가 안 걸리지? 그러다가 사체를 밖에 내다 버려야 내가 안전하겠다. 내가 도망칠 수 있겠구나. 내가 걸리지 않겠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자, 왜냐면 그 장소가요, 호텔이잖아요. 결국 누가 들어갔는지 다 카메라에 포착돼 있고 프론트 직원들이 봤거든요. 그런데 혼자 나간다? 그리고 시체가 발견된다? 당연히 혼자 나간 사람이 의심을 받고 오래 도피할 수도 없을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신을 밖에 버리려고 했습니다. 자, 밖에 버리려면은 여기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많은 사건들을 봤잖아요. 혼자 이동하기 위해서는, 움직이기 위해서는 사체를 절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사체 손괴의 행위는 하지 않았고 사체 손괴로는 기소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뭐가 있죠? 사체 유기 미수. 그대로 밖에 내다 버리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자, 미수에 그쳤다. 이게 뭐죠? 내다 버릴 준비를 하다가 그만두면 또는 뭐 중단하면 이게 사체 유기 미수인가요?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이 사건의 피고인은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서귀포잖아요. 근처 바다에 이 시신을 버리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성관계를 가졌고 그 후에 또 한 차례 하려다가 목 졸라 죽였잖아요. 피해 여성이 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정이 지났지만 사체를 운반하려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체 상태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여종업원이 입고 있었던 옷을 시신에 입혔습니다. 이렇게 입힌 다음에 등에 업었어요. 그래서 호텔 밖을 나와서 약 400m를 걸어갔습니다. 바다에 버리려고요. 그런데 미수에 그칩니다. 왜냐하면 뭐 후회하거나 반성하거나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뒤에 마침 어떤 차량이 쭉 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불안한 게 있으니까, 잘못을 했으니까 뒤를 따라오는 것처럼 착각을 했어요. 또 범행 사실, 살해 사실이 발각될까봐 겁을 먹고 결국 새벽 1시 10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400m를 업고 갔다가 시신을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체 유기 미수가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생각하는데 하나가 더 나옵니다. 바로 사체 오욕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 건의 사체 오욕들을 봤잖아요. 일종의 시간이죠. 시신을 상대로 성관계를 하는 이 사건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새벽 1시 10분에 돌아왔잖아요. 한 50분 동안 나갔다가 온 거예요. 이렇게 돌아온 새벽 2시 16분경 이게 사체를 다시 업고 와가지고 침대 위에 눕힌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옷을 입혀가지고 데리고 나간 거잖아요. 업고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옷을 입고 있던 겁니다. 그러자 또 벗깁니다.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요. 상의를 가슴 위까지 걷어 올리고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손으로 음부 부위를 쓰다듬었습니다. 꼭 성관계를 가져야만, 꼭 성기결합이 있어야만 사체 오욕이 아닙니다. 사체를 욕보이는 행위를 하면은 다 사체 오욕이에요. 이것처럼 옷을 입혔다가 다시 벗기고 들어 올리고 가슴을 주무르고 음부를 쓰다듬었다. 다 자백을 했거든요. 당연히 사체 오욕죄에 해당합니다. 자, 이렇게 살인과 사체유기 미수, 사체 오욕, 그리고 이 모든 행위의 그 시초가 되었던 이제 성매매까지 처벌을 받게 됐는데 다 자백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자백했으면 재판은 간단했겠네요. 하지만 여기에서 항상 이런 사건 검토할 때마다 나오는 게 있죠. 바로 심신미약입니다. 자, 심신미약 왜 나올까요? 술입니다. 애초에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그래서 피고인은 당신아 술 마셨다, 심신미약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신 건 맞아요. 상당량의 술을 마신 것도 맞아요. 취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심신미약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취했지만 이런 행동을 할 때 분별력이나 판단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여러 사람들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유흥주점에 실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이 피고인 우리 술집에서 나갈 때요 그렇게 취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라고 했고요. 또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이 있어요. 함께 술을 혼자 술 마신 게 아니고요. 함께 술을 마신 사람도 우리 둘 다 술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입니다. 즉 그 유흥주점의 술자리는요, 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이 어떤 사람을 접대하는 자리였어요. 그 세 명이 술을 마신 건데요. 접대를 받은 사람 역시 인사불성 아니었고요. 그냥 알딸딸한 것보다 좀 더 취한 상태였습니다. 그냥 기분 좋게 마신 것보다 좀 더 취하긴 했어요. 자, 이건 심신미약이라 보기 어렵죠. 자, 그리고 주점에서 나온 다음에 어딜 갔죠? 호텔로 갔죠. 그 호텔 운영자도 봤어요, 이 사람을. 객실 요금을요, 이 피고인이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왔을 때 그렇게 취해 보진 않았어요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얼마나 정신이 멀쩡했냐면은 접대를 했는데 돈이 모자란 거예요. 술값이 모자라니까 자기 지인 2명한테 전화해가지고 돈을 빌려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정신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아니 이런 행동을 한 다음에 심신미약 주장을 해? 이거 상당히 좀 화가 나는데, 당시 호텔에서 사람을 살해한 다음에 시신을 엎고 바다에 버리러 밖으로 나간 거잖아요. 이 호텔 210호였습니다. 2층이잖아요. 엘리베이터 또는 계단으로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옷도 입혀가지고 엎고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냥 나가면 의심을 사니까 연기를 했습니다. 어떤 연기를 했느냐?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대화를 하는 것처럼 합니다. 즉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혼잣말이냐? 자, 이거를요 호텔 이제 그 운영자 그리고 또 프런트 직원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엎고 나가면서 술 왜 이렇게 취했냐? 바람 쐬러 나가자.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먹었어? 라면서 자신이 엎고 있던 여성이 살해당한 게 아니라, 죽은 게 아니라 단지 술에 취해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 피해자 깨우기 위해서 내가 좀 밖에 나가는 거다.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연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상황을 다 이해하고 있던 거고요. 자기가 처한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름의 계획을 세워서 치밀하게 수행했다. 이거 사고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심신미약 인정이 안 됐습니다. 자, 형량은요 징역 20년입니다. 징역 20년이 나왔고요. 다만 검사는 전자발찌 부착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만 법원은 그거는 필요 없다고 봤습니다. 자, 물론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다음에 목졸라 살해하고 범행 은폐하려고 사체 유기를 시도하고 사체 오욕 범행을 저질렀다. 매우 불량한 죄질을 보여주고, 그리고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전자발찌 부착해달라라고 검사는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왜 다른 판단을 했느냐? 원칙적으로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에선 그게 인정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를 해보니까 총점이 17. 자, 이거는 12점 이상이니까 높은 수준이긴 해요. 하지만 유명한 검사죠. PCRR, 사이코패스 검사로 불리기도 하는 정신병리자 선별도구 검사했더니 총점이 15점입니다. 이게 7점에서 24점이 중간 정도거든요. 네. 게다가 제3자를 상대로 한 것도 아니고 면식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무차별적 반복적인 범행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처음 유흥업소에서 만나서 몇 시간 전에 술 마시고 성매매 관계에 있었다고 해서 이거를 아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느냐, 약간 좀 의문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여기에 더해서 자백하고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징역 20년 길다. 장기간의 징역형만으로도 교정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아서 징역 20년 그리고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다 항소했어요.
즉 검사의 경우에도 아니 이거 형이 너무 가벼워요. 그리고 전자발찌 부착해야 됩니다. 라고 항소했고요. 피고인도 항소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아니 내가 반성하고 있고 또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 범행인데 20년이 이거 너무 무거운 거 아닙니까? 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신미약 주장은 거둬들였습니다. 그러면서 형량을 좀 줄이려고 했는데 하지만 양쪽의 항소가 다 기각됐고요. 2017년 9월 20일에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1심 판결에 없는 내용 중에 2심 판결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이 피고인의 전과입니다. 1심에는 전과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든요. 판결문에. 근데 2심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93년에 이미 한 차례 징역형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 강도강간입니다. 자, 그런데요. 2심 판결문 보면은 93년에 강도강간으로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후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자, 이걸 일반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볼 때는 와, 예전에 강도강간으로 징역형을 받았어? 범죄성이 강한 사람이네? 라고 받아들이기 마련인데 또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또 법조인의 시각과 법조인의 업무로 보자면 아니 93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25년 가까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네? 예전에 범죄 저지른 거 맞지만 25년이나 처벌받지 않았어? 이렇게 범죄자가 많고 전과자가 많이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25년 동안 처벌받지 않았으면 이거 다 뉘우치고 반성하고 새 사람 된 거 아니야? 법조인이 느끼고 업무를 처리하는 것과 또 일반적으로 여러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분들이 느끼는 게 다를 수밖에 없다. 오늘 법 얘기를 하고 사건 얘기하고 범죄 얘기하니까 이렇게 들리는 거지 모든 영역에서 모든 분야가 다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항소 기각되면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됐고요. 지금 현재 복역 중입니다. 자, 이 사건 옛날 사건 아닙니다. 2017년에 벌어진 사건이고요. 판결 역시 그 해에 이제 확정이 된 건데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판결문을 보면은 상당히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회에 이런 사람 많다. 조심해야 되고요. 알아야 피할 수 있다. 그리고 알아야 막을 수 있다는 점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